그러니까 신주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미국이 했죠.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짜고 치나 한국은 먹잇감인가? 그동안 계속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의 반도체 투자를 제재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을 미국에 투자해라. 또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를 겨냥해서 완전히 자기들이 꿀꺽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일본과 완전히 짜고 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러시아의 이 원유를 일본이 수입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실들, 또 한국에는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중국으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들, 믿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뭐 대통령실 도청 이 의혹 사태에 대해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런 정황에서 일본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지금 일본은 굉장히 한국과 경쟁에서 우위에 섰어요. 그래서 엔화가 완전히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출 경쟁력, 관광 경쟁력을 키웠고 한국은 완전히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이창용이가 계속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만 따라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이가 왜 이 윤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창용을 임명해 놓고 갔는가, 알박기를 해 놓고 갔는가, 이걸 계속 제가 의혹을 가졌고, 이창용이는 IMF 간부 출신이죠. 그 IMF는 거의 미국이 장악했다시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이 냄새가 안 난다 할 수 없어요. 이런 정황에서 정말 이 한국이 참 안타까운 정황 속으로 가고 있다. 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네, 역대급 엔저의 두 얼굴, 일본 여행은 4000%가 폭증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도 지정했고 일본은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일본은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일본은 빠졌는데 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 한국 또다시 지정됐다라는 거죠. 네, 엔화가 금융 완화에 나홀로 약세, 일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미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시켰죠.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의 핵을 제재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를,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인 교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네 꼬마대장 니 편 내 편 가르듯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엔저의 관광 증가, 그런데 또 한국은 수출이 비상이 걸려버리는 거죠. 네, 이런 정황들, 네, 참 이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역대급 엔저 현상, 쌀때 사두자, 엔테크가 급증한다라는 거예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테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 투자에 대한 이익성,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한미 금리차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궤변을 떠드는 자들이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제 공부를 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창용이 같은 그러한 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3년 만에 최고 일본 증시 호황, 증권가에는 일확개미. 네, 그래서 일본의 증시가 호황이다. 33년 만에 이러한 상황이고요.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에 정책 금리를 인하했고 기준금리도 내릴 듯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베트남은 올 들어 4번째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일본은 끈질기게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또 나오죠. 네, 이창용이 네, 물가 불확실 여전하다. 금리 인하 시기상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네, 미국의 오다를 기다리는 건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당장 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왜 문정부가 알박기 한 이 사람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완전히 지금 경제가 왜 동북아에서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고 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베트남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럼에도 계속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미국만. 머릿속에 완전히 이 미국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사정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사정.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있어야 되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임 못 시키면은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창용이 해임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국민 주권의 나라죠. 네, 미국이 추가 긴축 가능성 부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은 1200원대예요. 1200원대. 지금 미국은 스스로 경제 이 침체를 자초를 한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으로 달려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블링컨이 시진핑 만나고 이러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인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인은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가 아닌 대한민국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 정부는 계속 친중 노선, 지금 이 정부는 친미 노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파가 없는 거예요. 제3지대에서 진정 대한민국 국익파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정과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정치 시대가 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